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살펴볼 자료들, 이게 행정법 중에서도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에요. 네, 그렇죠. 뭐 시간 계산이라던가 아니면 권리가 언제 없어지는지 그 시효 문제, 또 주소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 실생활이랑도 관련이 깊은데 특히 민법하고 비교하면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싶은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 부분들이 중요하죠. 법률 관계의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하고 직결되거든요. 저희가 그 핵심만 좀 쏙쏙 뽑아서 당신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민법 원칙을 많이 따르긴 하는데 이제 행정 목적이라던가 아니면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서 좀 특별한 규정들을 두는 거죠. 오늘 그런 걸 좀 자세히 볼 겁니다. 네. 그럼 먼저 기간 계산부터 좀 보죠. 보통 우리가 뭐 계약하거나 할 때 첫날은 빼고 계산하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뭐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로 하고. 네, 맞아요. 그게 민법의 대원칙이죠. 그쵸. 근데 행정법은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요. 맞습니다. 일반적인 행정기간 계산은 말씀하신 대로 민법을 준용합니다. 행정기본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첫날 빼고 마지막 날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네. 그런데 이게 국민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 이걸 저희가 좀 어려운 말로 침익적이라고 하는데요. 침익적 처분.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때는 이제 국민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까 기간을 최대한 짧게 보려는 거예요. 짧게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래서 첫날을 바로 포함해서 계산하고요. 이걸 초일산입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던 공휴일이던 연장 없이 그날로 기간이 딱 끝나버립니다. 와, 그러니까 국민한테 좀 부담되는 건 최대한 빨리 끝내주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차이인데요. 그럼 법령 시행일 계상할 때도 좀 특이한 게 있다고요? 아, 네. 그것도 좀 다른데요. 법령이 공포되고 일정 기간 후에 시행될 때 그 기간 계산은 첫날은 안 쳐요. 민법처럼요. 초일불산입이죠. 네. 그런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도 그냥 그날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연장 안 해줘요. 이것도 연장이 안 되는군요. 와, 정말 예외들이 많네요. 네, 법의 효력이 언제 시작되느냐 문제니까 이것도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좀 더 길게 봐서 권리가 없어지는 시효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시효. 중요하죠. 국가가 뭐 세금이나 이런 돈 받을 권리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들었는데 보통 몇 년인가요? 네, 맞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보면 나오는데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가의 금전채권, 그러니까 돈 받을 권리는 5년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없어져요. 5년이군요. 국민이 국가에 대해 갖는 권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것도 특별한 규정 없으면 5년입니다. 공평하게 적용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이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시효 중단,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세금 내라고 고지서를 보냈다. 그러면 일단 시효 진행이 멈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납입고지 같은 걸 하면 시효가 딱 중단됩니다. 그때까지 흐른 시간은 일단 무효가 되는 거죠. 그건 뭐 예선 관한가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나중에 그 세금 부과 자체가 잘못됐다고 해서 취소되더라도 그 시효 중단 효과는 그대로 남는다는 판례가 있다면서요. 아,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건 진짜 의외인데 처분이 취소됐는데 왜 시효 중단은 그대로죠? 그렇죠. 이게 법리적으로 좀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판례는 일관되게 보고 있어요. 설령 그 고지 처분에 하자가 있어서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일단 국가가 권리를 행사하려는 의사표시, 즉 고지 행위 자체는 있었던 거 아니냐. 네, 행위는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법적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죠. 안정성 때문에. 네. 심지어 세금 안 내서 압류를 하려고 갔는데 압류할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실패했어요. 그래도 그 압류 시도 자체만으로도 시효는 중단된다고 봅니다. 시도만 해도요. 와, 권리 위에 잠자고 있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런 취지로 해석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국가 재산 중에서도 시효 취득이 안 되는 게 있다면서요? 뭐 도로나 공원 같은 거? 네, 맞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국가재산 중에서도 도로, 하천, 공원처럼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 이걸 행정재산이라고 하거든요. 네, 행정재산. 이건 아무리 개인이 오랫동안 점유하고 사용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시효 취득의 대상이 안 됩니다. 공공의 것이니까. 그렇죠. 공용 폐지,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행정 목적으로 안 쓴다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은 안 됩니다. 다만
국가가 그냥 가지고만 있는 일반 잡종 재산 같은 거, 이걸 일반 재산이라고 하는데 이건 예외적으로 시효 취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구분해야겠네요. 자, 다음은 주소 개념인데요. 이것도 민법이랑 좀 다르다고요? 네, 이것도 실무에서 종종 문제가 되죠. 우리는 보통 실제 사는 곳, 생활의 근거지를 주소라고 생각하는데 공법에서는 그게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민법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생활의 근거지를 주소로 보지만 공법 관계에서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주소로 봅니다. 아, 서류상의 주소. 그렇죠. 아무래도 행정 처리는 명확해야 하니까 형식적인 기준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주민등록은 딱 한 곳에만 할 수 있고요. 네, 주소 단일주의. 알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사무관리랑 부당이득. 이거 민법 시간에 배운 개념인데 행정관계에서도 이게 나오나요? 그럼요. 아주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민법의 일반 원리가 공법 관계에도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죠. 사무관리는 법적 의무 없이 남을 위해 뭔가 해주는 거고 부당이득은 법적 원인 없이 이익을 얻는 거. 맞죠? 네,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바다에 막 기름 유출 사고가 났어요. 네. 근데 민간 방제 업체가 해안경찰의 지휘 아래서 긴급하게 방제 작업을 도왔다고 쳐요. 정식 계약은 없었지만요. 네, 급하니까 일단 도왔겠죠. 그럼 국가는 그 업체의 도움으로 오염 확산 방지라는 이익을 얻었잖아요. 네. 그럼 그 업체는 국가에 대해서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민사소송으로요. 아, 계약 없어도 비용을 받을 수 있군요. 그럼 부당이득은요? 부당이득은 반대 경우도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세금 부과 처분이 무효인데 당신이 그걸 모르고 세금을 냈어요. 네. 그럼 국가는 법률상 원인 없이 당신의 돈을 이익으로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억울하죠. 그러니까 당신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민사소송이고요. 물론 반대로 개인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면 국가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이런 문제들은 다 민사소송으로 가는 거네요. 네. 행정청이 관여되더라도 그 법률 관계 자체는 민법상의 채권,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보통 민사소송으로 다툽니다. 네. 오늘 행정법의 정말 기본적인 사항들, 기간 계산부터 시효, 주소, 그리고 사무관리, 부당이득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민법의 큰 틀을 따르긴 하는데 역시 행정의 특수성이나 국민 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다른 점들이 꽤 있었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 침익적 처분의 기간 계산 방식, 첫날 넣고 마지막 날 연장 없고 이거랑 네. 또 처분이 위법해서 취소됐는데도 시효 중단 효과는 그대로 인정된다는 점, 이런 것들은 정말 기억해 둘 만하죠. 맞아요. 그런 디테일들이 중요하네요. 네, 법이라는 게 그냥 딱딱한 규칙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보면 법적 안정성이라던가 예측 가능성, 또 공익과 사익의 조화 같은 여러 가지 가치들을 담으려는 고민이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들이 당신의 행정법 이해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지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면 아까 그 시효 중단 문제요. 법리적으로는 처분이 취소돼도 시효 중단 효과가 유지되는 게 맞다 하더라도 애초에 그 근거가 된 처분 자체가 잘못됐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위법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국가가 계속 권리를 주장하는 게 과연 항상 정당하다고만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은 좀 남는 것 같아요. 법적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어떤 타당성이나 정의, 이런 것과의 긴장 관계랄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